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좀 많아서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능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키보드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이게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 맥북 프로에 되게 놀라고 있는 부분이 스피커랑 마이크거든요.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키보드나 화면 이야기는 뭐 뻔하기도 하고 좀 뭐 지겹다, 많이 봤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좀 넘기시더라도, 뒤쪽에 이야기하는 스피커 마이크에 대한 부분은 좀 들어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맥북 프로 16인치는 진짜 뭐 총평을 하자면은 진짜 잘 만들었고, 전문가용 노트북이다 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요구사항들, 기존에 이제 맥북을 즐겨 쓰시는, 업무로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요구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단순히 그냥 신제품이고 새로 나오고 뭐 고성능 CPU 들어갔으니까 좋은 제품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용성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거의 비슷하구나 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새로운 느낌, 그리고 또 새롭게 설계했다는 느낌들이 좀 쓸수록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게 애플 특유의, 또 애플 제품 쓰면서 느끼는 가장 재밌는 부분인 디테일, 또 뭐 오디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고요. 뭐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석구석 좀 재미들이 녹아 있습니다. 먼저 뭐 키보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번에도 살짝 하긴 했지만, 네, 키보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네, 이야기를 하려고 노트북을 제가 먼저 쓰던 13인치를 갖고 왔습니다. 이 버터플라이 키보드는 평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죠. 이게 저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기도 하고요. 이건 뭐 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 글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꽤 좋은 키보드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또 어느 정도 적응한 부분들도 또 있을 거고요. 근데 일단 뭐 호불호가 갈리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키 트래블이 우선 있죠. 그러니까 키가 눌리는 깊이죠. 그러니까 이 나비시 키보드는 이렇게 키가 굉장히 얕게 눌려요. 근데 기존에 쓰던 이제 이 전 세대의 매직 키보드는 좀 깊게 눌리죠. 보통 일반 우리가 쓰는 키보드들도 깊게 눌리고, 그 눌린 느낌 자체를 두고 뭐 키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힘이 덜 들어가서 그냥 툭툭툭툭 치면서 일을 할 수 있어갖고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가볍게 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어제 저는 빨리 입력하기 좋았고 정확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키 캡 자체가 좀 커서 편하긴 했는데, 그냥 어쨌든 툭툭툭툭 치면서 입력하는 느낌이 저는 좋아서 글을 쓰는데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시끄러운 거죠. 소음이 커요. 이것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치면 이게 소리가 마이크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좀 시끄럽습니다. 저 혼자 일할 때 굉장히 좋은데, 주변에 누가 있을 때 신경이 쓰이고, 또 인터뷰를 하고 그걸 받아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목소리가 키보드에 묻히는 경우들도 있다고 좀 느꼈거든요. 어쨌든 이게 저는 이제 이 키보드가 이전 세대인데, 최근에 나오는 맥북 프로들은 이제 3세대 키보드가 들어갔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약간 실리콘 패드를 넣어서 눌릴 때 소음이 좀 적고, 또 약간 충격을 받아주면서 조금 폭신폭신, 뭐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3세대 키보드는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4세대가 나오면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계속 개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6인치가 나오면서 다시 예전 키보드로 돌아갔어요. 다시 이제 새로운 매직 키보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나비시 키보드가 좀 쓰기 편한 것도 있지만,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사실 이 키보드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점들이 개선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게 애플이 제품을 만들어가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키보드가 다시 예전 세대로 돌아간 거예요. 물론 뭐 똑같은 건 아니고 새로운 매직 키보드고 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기존 매직 키보드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터치바를 얹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스킨 제가 씌워보진 않았지만 거의 맞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펑션 키 대신에 터치바가 들어간 건데, 터치바는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특히 이제 편집하고 그럴 때는 영상이든 뭐 글이든 뭐 사진이든 여기 단축키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 대신에 여기 이제 ESC가 물리 버튼으로 떼어져서 나왔어요. 이게 기존에 이제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일관된 디자인을 하려고
ESC부터 전원, 뭐 터치 아이디 버튼까지 이렇게 이어서 한 것 같은데 16인치에서는 이건 이제 물리 버튼을 떼었죠. 특히 이제 ESC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쓰는 키라서 계속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전 세대가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이게 훨씬 낫고 그렇게 디자인으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디지털 버튼이랑 물리 버튼 사이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특히 그렇잖아요. 요즘에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면서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능적으로 보지 않고 자주 눌러야 되는 버튼은 확실히 이런 물리식이 맞는 것 같고요. 기능키 상황에 따라서 보면서 누르고 여러 단축, 지금 상황에 맞는 단축 키들을 빨리빨리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터치바처럼 디지털 버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한 세대를 이제 거치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절충점 찾고 좀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눌리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쫀쫀한 느낌도 있고요. 또 반발력이나 그 키가 눌리는 깊이, 키 트래블은 뭐 이전 매직 키보드보다 나비식 키보드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처음에 써보고 이게 가위식 키보드라고 들었는데 나비식 키보드 느낌이 있구나. 가위식 키보드로 나비식 키보드 느낌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데나 눌러도 키가 정확히 눌리는 거, 이건 사실 이제 나비식 키보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키보드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키 누를 때 어딜 누르든지 균일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나비식 키보드로 가면서 키캡이 커진 부분이 좀 이게 치기 편한 부분도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키와 키 사이에 비는 부분이 작아질수록 사실 더 노트북 디자인이 예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점점 키캡이 커져 왔었고 이전 세대 맥북 프로가 거의 그 키캡 크기의 거의 한계점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조금 키캡은 좀 작아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배열이나 이 디자인, 이 방식이 좀 가장 적절한 절충점이지 않은가. 사실 키보드가 호불호가 갈리면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다, 내 입맛에 꼭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키보드 디자인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꾸 불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방향키도 이전 방식이 저는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약간 저게 손에 익어서 그런지 약간씩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며칠 쓰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기는 한데 나비식 키보드의 방향키가 좀 더 편하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걸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방식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거의 똑같아요. 물론 이제 해상도가 더 높아졌고 화면 크기도 더 커졌죠. 근데 화면이 커졌다고 해서 노트북 크기가 1인치 커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거의 크기 차이는 없어요. 얘기로는 한 2% 정도 커졌다라고 하는데 15인치랑 어떻게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신에 화면이 늘어난 만큼 이 화면 테두리가 좀 얇아졌죠. 그래서 아마 파우치 같은 것들은 거의 그대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화면의 스펙은 기존 맥북 프로들이랑 거의 같습니다. 500니트 밝기고 DCI P3 와이드 컬러, HDR 듀어링도 되는 앱에서 되는 서비스에서는 되고요. 또 트루톤 디스플레이 같은 특성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 폰들이 막 1000니트 이러니까 500니트가 괜히 이거 좀 개선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노트북 안에서는 500니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R은 애플 컨텐츠는 되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스피커, 마이크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죠. 원래 맥북이 스피커가 노트북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요즘에 노트북들이 무슨 어디 스피커 브랜드들이랑 제휴해서 좋은 스피커들을 넣고 있어서 대체로 스피커들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노트북 빌트인 스피커는 이게 한계가 분명 있거든요. 결국 이제 소리는 유닛 크기와 비례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좀 유닛이 커야 좀 기본 체력이 좋은데 맥북 프로는 그 좀 크게 만든 편이기도 하고 기존에도 어쨌든 소리 튜닝을 잘해서 그런지 소리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는 저는 어쨌든 스피커를 따로 연결해서 썼었거든요. 이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저의 첫 노트북인 것 같아요.
뭐 노트북 치고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피커로 좋아요. 이게 밸런스도 좋고 소리가 뭐 특정 영역에서 뜨거나 뭐 퍼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밸런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공간감도 넓은 편이에요. 요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도 약간 뭐 이펙트 같은 걸 넣어서 공간감을 점점 키워가고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종이를 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그게 어색하지 않고 정말 음장 느낌이 아니라 좋은 스피커 공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만 듣고 있으면은 꽤 넓은 공간을 그려주기도 하고 또 목소리나 이런 특정 소리는 화면 한가운데에 딱 맺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악을 일하면서 듣기도 좋고 거실에 그냥 틀어놔도 거실 공간을 충분히 채울 수도 있고요. 이게 스피커는 아이맥보다도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출력이 높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것보다도 작게 틀어도 소리가 균형 있고 잘 전달되는 스피커가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은은하게 음악 틀어놓고 일할 때 쓸 수 있는 스피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맥북 프로 16인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일하면서 듣기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게 이게 진동이거든요. 이 음악을 들으면 보통 이 팜레스트 이 손이 닿는 부분이 약간씩 쿵쿵쿵쿵 이렇게 울리잖아요. 뭐 드럼이든 어떤 뭐 비트든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죠. 이건 소리는 사실 진동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전달되는 거는 당연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이지잖아요. 특히 노트북처럼 이렇게 일체형이고 작은 폼팩터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맥북 프로 16인치는 아예 그게 없어요. 음악을 들어도 여기에 느껴지는 그런 진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크게 틀거나 뭐 비트가 센 음악 들으면 조금씩 툭툭툭 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전에 쓰던 노트북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좀 이질감이 느껴져요. 스피커가 여기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스피커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듀얼 포스 캔슬링 우퍼라는 기술 때문인데요. 이 우퍼를 똑같은 걸 이렇게 두 개를 양쪽으로 맞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진동이 일어나면서 서로의 진동이 상쇄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헤드폰이나 이어폰, 뭐 요새 에어팟 프로에 들어가는 노이즈 캔슬링도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녹음해서 똑같이 돌려주면 소리가 감쇄된다 이런 원리잖아요. 이 듀얼 포스 캔슬링 우퍼도 결국 진동을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소리 외의 진동은 지우고 또 소리 출력 이런 것들은 더 좋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이건 진짜 맥북을 살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스토어든 뭐 매장이든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틀어놓고 볼륨 어느 정도 올려서 소리보다도 이 진동을 느껴보시면은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좀 놀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도 굉장히 좋아요. 맨날 마이크 좋아졌다는 얘기는 애플이 항상 하죠. 3Array 마이크는 굉장히 오래됐고 또 빔포밍이라고 해서 소리가 들리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목소리를 정확히 따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페이스타임 할 때 좀 좋은 거, 뭐 전화 통화할 때 좀 좋은 거,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 녹음을 맥북 프로 내장 마이크로도 하고 있거든요. 이 핀 마이크랑 이 마이크랑 같이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이크가 쓰고 있는지 표시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테스트 해본 걸로는 이 핀 마이크를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약간 불안해서 지금 끼긴 했는데 이 마이크로도 그냥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애플 홈페이지에는 이게 스튜디오급 뭐 3마이크 어레이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써놨는데 그건 다 떠나서 진짜 공간이 조용한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면 뭐 간이 팟캐스트 그리고 뭐 전문적인 음악은 아니어도 뭐 하우스 뮤직 이런 느낌들을 살리기에는 괜찮은 마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신호대 잡음비는 뭐 73dB, 74dB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 정도면은 보통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 쓰는 마이크들 성능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까지 노트북에 달려있는 스피커, 마이크는 사실 그냥 부속이고 꼭 따로 써야 된다, 뭐 필요할 땐 써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생각이었는데 이게 그 생각을 좀 깨버리니까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뭐 이래도 되나?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인 거죠. 전체적으로 맥북 프로 16인치는 뭐 리프레시 제품 또 뭐 페이스리프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단순히 화면 크기 늘리고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확실히 변화가 있었고
분명히 한 단계 다른, 그게 분명히 한 단계 올라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애플이 맥북 프로 16인치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느낌도 있고요. 전문가용 노트북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뭐 가격만 놓고 보면은 사실 비싸요. 300만 원대 노트북 선뜻 사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높이 잡더라도 전문가로서 필요한 부분들을 확실히 채워놨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맥북이니까 비싼 게 아니라 그 필요한 만큼의 값어치는 확실히 한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성능 쪽으로 넘어가면은 아마 더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성능 이야기로 할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